네, 이제 기업 탐방하러 가보겠습니다.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매니저님께서 준비하신 네. 첫 번째 기업은 어디입니까? 방금 전에 이제 반도체 말씀하셨는데 참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어제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도 700조 원 규모로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얘기했는데 네. 대표적인 정보 삼성전자부터 가지고 나왔습니다. 와, 삼성전자 우리 추가적으로 공부할 내용이 있을까요? 네, 내년 포커스를 이제 그 가격 상승에 대한 것들만 11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에이지 반도체의 성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2026년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지 반도체인 마이아 200이 출시가 되는데 HBM 탑재량이 288 기가바이트 이상이 탑재되면서 고용량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글 같은 경우는 TPU 이제 V7이 나오는데 이전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HBM 용량이 32 기가바이트였는데 이거보다 대폭 상향된 지금 사업별로 영업 추이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키우면서 추직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메타가 중요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메타의 MTIA의 V3 버전이 출시가 되는데 기존 같은 경우는 LPDDR5가 얹혀져서 나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HBM3E가 탑재됩니다. 그러면은 메타가 새로운 HBM에 관련된 고객사로 부상을 할 가능성이 높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기존 꾸준히 에이지 반도체를 지금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26년도 트렌드는 이렇고요. 2027년도 트렌드는 또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의 지금 이제 기본적인 루빈 울트라하고 그리고 에이지 반도체 쪽에서 어느 쪽이 더 스펙이 좋냐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HBM 관련된 스펙이 더 올라가는데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내년하고 2027년까지 2년 이상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매출이 굉장히 늘고 있다는 얘기죠. 금년 대비 3배 이상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출하랑 관련돼서 이슈가 있는데 1분기 때하고 2분기 때 핵심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에이지 반도체에 대한 고객사를 타겟팅으로 해서 매출을 늘리고 있고 2분기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의 그 루빈이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HBM4가 본격적으로 다량 생산되면서 출시가 된 예정이고 전체 내년에 한 해 동안에 HBM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가라고 계산해 보니까 111억 기가바이트 이상, 금년 대비 무려 한 212% 이상 성장한 수치고 이 그 가격 같은 금액 같은 경우에도 26조 5천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가격만 보더라도 금년 대비 무려 195%가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굉장히 수치가 높아지고 있죠. 자, 거기다가 경쟁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HBM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한 군데죠. HBM4가 지금 어저께 이제 여러분 뭐 뉴스 나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유력한 고객사에서 테스팅이 끝났는데 아주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고 지금 계약 체결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HBM4 경쟁사가 이게 차질이 생긴다면 여기에 대한 반사 수혜를 받고 충분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업사이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용 디램 쪽에도 여러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4분기 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용 메모리 반도체 범용 디램이 43% 이상 급등을 했고요. 가격이 내년 1, 4분기 때는 20% 급등을 합니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내년에 충분히 말씀드렸던 에이지 반도체하고 HBM 관련된 수혜 거기다가 마이크론이 낸드 플래시를 감산을 하면서 ESSD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데 대한 반사익을 받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가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해보면 여전히 디램 쪽에서는 3사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리포트가 뭐 목표가 한 16만 원, 18만 원 정도 나오는데 밴드가 내년에 충분히 그거 이상 그 정도 갈 것 같으니까 여유 있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보유를 하시고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타겟 프라이스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였죠.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뭐 단독이긴 한데 삼성전자 HBM4가 엔비디아에서 굿뉴스 평가를 그렇죠. 받았다. 네. 일부 한 매체 또 소식이니까요. 한번 참고만 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업 넘어갈 텐데요. 어디입니까? 네. 주가가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대덕전자입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대덕전자 몇 번 이제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네. 이 기업은 이제 50년이 넘는 업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MLB 쪽, 패키지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MLB 쪽 세 파트로 나눠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IT나 PC 서버용으로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용 IT 디바이스나 차량용 쪽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AI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MLB 쪽에도 보통 이제 AI 서버에 들어가는 거나 또는 네트워크용 전방 가속기가 지금 매출이 증가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사 수익을 받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3분기 때 매출을 분석을 해보니까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52%, 비메모리는 32%, 그리고 MLB는 16%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실적 전망이 보이는데 실적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데 본격적으로 메모리 매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대량 생산에 관련된 것들을 하지만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세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믹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스펙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기존 기판 같은 경우는 스펙 변화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판가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메모리 가격도 MLB에 대한 대한 판가 가격이 올라가겠죠. 보통 이제 그 대덕전자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LPDDR 쪽하고 GDDR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4세대인 1A에서 6세대인 1C로 전환되는 과정이 내년부터 폭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중심의 기판이 생산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낸드하고 ESSD의 수요가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스펙업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쪽에서도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금년 대비 내년에 한 300억 정도의 추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매출과 영업이 거기다가 주가까지도 세 가지가 삼박자를 갖춘 그런 기업이 대덕전자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대덕전자 하면 아이폰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폰이 요즘에 또 종종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리뷰 들어가 볼 텐데요. 삼성전기 오늘 기판 특집입니까? 네, 어제 바로 리뷰해드리고 바로 1차 목표가 28만 원 달성을 했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전기는 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더 말씀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2차 목표 가격을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계속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상장일에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IT 분야 그리고 뭐 IT 서버나 기본적으로 AI 서버 쪽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금년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기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내년까지 목표가 저희 상향 조정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봐야 하는 시초가 관심주 나올 차례인데 네. 오늘 진짜 어떤 종목이 갈지 너무 궁금해요. 네, 반도체를 하려고 딱 준비했다가 예. 이 종목이 정말 맥점에 포인트가 왔습니다. 그래요. 오늘 공략할 종목은 메지온입니다. 아, 역시 바이오가 될까요? 네, 어제 차트를 보니까 바닥에 조정을 잘했어요. 뚝 떨어졌다가 단기 보면 이제 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매수세가 들어와서 밑꼬리가 딱 발생을 했는데 네.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동사는 2002년 동아제약에서 스핀오프된 회사입니다. 희귀질환이나 대사질환에 신약 개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지금 신약 유대나필이 앞으로 미국의 FDA 승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커스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심장을 보면 이심방 이심실인데 태어날 때부터 심실이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수술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1년 지나서 2세나 3세 때 이걸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에 성공했던 분 이름이 폰탄이라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 폰탄 수술이라고 그러는데 이 폰탄 환자들이 수술을 한 다음에도 기본적으로 뭐 심부전이나 심장 관련된 질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를 막아야 되는데 이 메지온이 만들고 있는 유대나필이 그게 딱 적기에 나오고 있는 바로 그런 신약입니다. 원래 이 신약은 동아SD의 발기부전 치료제 자이베렌을 주성모로 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판권이나 권리는 메지온이 갖고 있습니다. 1차 삼상 임상에서 굉장히 좋은 적응적이 나와가지고 FDA 신청을 했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요구를 해서 지금 미국하고 아시아 쪽에
임상 2차, 3상의 환자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건 다른 트랙으로 금년 6월 29일 날 미국 FDA NDA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12월 8일 날 FDA에서 조금 자료를 좀 보강해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3개월 동안 보강을 하고 나면은 조만간 NDA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퍼스트 인 클래스 이쪽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메지온의 유대나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폰탄 환자에 대한 미국의 FDA 신약 통과된 게 없기 때문에 퍼스트 인 클래스로 작용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메지온 관심 가져보시고 네. 가격 전략은 시초가에 공략을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85,000원, 손절 라인은 6만 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FDA에서 다시 보내달라니까 HLB가 생각나는 것 네.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어쨌든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주 시초가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 8시에 감 시장의 상세한 전략 좀 얻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선일 검색하시고 무료로 많은 정보 받으시고요. 이 방송 끝나고 8시부터 유튜브에서 방송이 있습니다. 조선일 검색하시고 오셔서 12월 달 그리고 내년에 꼭 봐야 될 섹터와 종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